이 책은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볼 게 책을 읽는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책을 읽는다. 책 많이 읽으세요? 네. 많이 읽으세요? 네. 한 달에 몇 권? 한 달에 두세 권? 두세 권? 오. 그래서 인생이 변화가 됐나요? 네.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을 알게 됐습니다. 지방선거 나가시면 네, 국회 가실 것 같은데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저는 철학책 좋아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감성 강신도인가? 네. 철학책, 인문학 책을 네, 좀. 인문학책. 지금 하시는 일은? 게임 기획 공부하고 있습니다. 게임 기획 하시는 분. 게임 기획을 하는 것과 인문학 책이 도움이 돼요? 그렇죠. 어떤 도움이 되나요? 게임에 인문학이 들어있으니까. 인간의 감성과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네, 하태 씨 제자십니까? 네, 아주 힘드시겠네요. 한마디 하면 100마디를 할 것 같은. 자, 책을 읽어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여러 목적이 있죠. 그죠?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언제 또 책을 읽을까요? 공부하려고 책을 읽죠. 그렇죠? 또요? 절실할 때, 뭐가 절실하죠? 피소에 어떤 필요? 모르는 게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책을 많이 안 읽어요. 그죠? 왜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필요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죠? 필요할 때 가끔 이제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이렇게 어그적 되다 보면 뭐야? 사람들 막 책 보자. 그러면 왠지 그런 느낌이 들자. 아, 나는 왠지 좀 밀리는 것 같다. 그래서 책을 사서 집에 갖고 와서 안 읽자. 그죠? 출판사들은 그렇게 책을 팔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저도 되게 일이 많은데,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좀 뭐에 꼽혀 있으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책을 왜? 읽어야 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그죠? 게임 기획을 하려고,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책을 보면 고등학교 입시 서적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요. 그죠? 입시 서적이 제일 많이 팔리고 문제집 제일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해서 필요가 없어지면 그때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죠? 자기계발도서. 그죠? 자기계발도서 읽으면 어때요? 자기계발도서는 보면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토닥여주지 않아요? 혹은 어깨를 투둑여주고 그러니까 아파? 괜찮아. 그죠? 멈춰. 이런 것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목표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해 봐야죠. 실제적으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사서? 작가들이 제일 많이 써요. 저희 와이프도 동화 작가인데 정말 책 많이 사서 봐요. 왜요? 아이디어 얻으려고요? 그죠? 아이디어 얻어서 뭐 하려고요? 책을 쓰려고요. 네, 책을 내려고요. 책을 내기 위해서 뭐예요? 남의 책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구매예요? 투자예요? 이건 투자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 책 많이 봐요. 강사들도 책 많이 봐요. 왜요? 가르치려고요. 그죠? 여러분이 목적이 없으면 책은 읽혀지지가 않고 또요. 읽어도 특별히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책을 안 읽게 되는 거죠. 책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죠? 또 책을 읽는다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도 없어요. 그죠? 책을 읽는다고. 가끔 여러분 책 읽다가 또 읽기도 하죠. 옛날 읽었었는데? 이런 것도 읽기도 하고. 그죠? 근데 책을 읽는다. 정보를 얻는 걸까요? 지식을 얻는 걸까요? 아니면요? 제가 먼저 오늘 책은 되게 쉬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저자가 한 4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이 책은요. 왜냐면 이 책은 디즈니에서 이미지먼트,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애들이 한 쪽씩 썼어요. 책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주 깊게 쓴 게 아니라
한 장 한쪽 그리고 어떤 면은 만화를 그렸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면 데스하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와일드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창의력 책이거든요. 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창의력 책이에요. 책을 읽고 창의력을 키운다라는 것 자체도 창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왜 책을 읽는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서 내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야죠. 그렇죠? 근데 책을 읽는다라는 건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꼭 뭘 먼저 읽어야죠? 앞에 머릿말. 그래서 저자를 읽으셔야 돼요. 저자를. 저자가 누군지 그 다음 이 사람이 뭐예요? 어떤 목적으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하려고 하는지. 책이 답이 있나요? 그러면 뭐가 있죠?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책을 읽었을 때 저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러면 책을 반의 반도 안 읽은 거예요. 써먹을 수도 없고 인용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리고 책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오늘은 창의력 도서잖아요. 창의력 도서를 딱 읽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이 창의력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내려야 돼요. 창의력이란 뭔가.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뭐야? 저자의 생각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죠? 비교를 하다 보면 뭘 얻게 될까요? 생각의 차이를 보겠죠. 그죠? 생각의 차이를 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생각이 되게 비슷하다면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죠?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죠? 그리고요, 나아가서 뭐 하게 되죠? 인용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사람의 책을 읽게 되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야 네가 생각하는 거 다 아니야. 내 생각엔 다 아니야. 왜? 나는 너보다 더 잘났거든. 난 너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데 난 네 생각이 다 아닌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짜증나죠. 그죠? 뭐야 이 새끼. 아이고 뭐야 얘. 그래서 뭐 할까요? 나 나름대로 책을 읽으면서 반박을 한다고. 그러면서 뭘 키워요? 논리를 키우는 거죠. 그죠? 논리를 키우는 거죠. 로지컬리제이션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제 정규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논리의 자궁이 뭔지 아세요? 논리가 태어나는 곳. 창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되니까 논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말 되면 논리가 필요 없죠. 그죠? 말이 되는데요. 그죠? 야, 여자하고 남자하고 서로 짝짝꿍해서 여자가 임신을 했대. 그럼 제가 설명해야 돼? 그죠? 근데 이건 어때요? 남자하고 결혼해서 짝짝꿍해서 애를 갖게 됐대. 그러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 필요하죠? 왜요? 이게 비논리거든. 그죠? 그러면 창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직관은 이제 창의를 트레이닝하면 나오는 거고, 비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비논리가 창의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짝짝꿍해서 애를 낳대.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하죠. 근데 내가 이랬어요. 입양을 했다고. 자, 그러면요. 이제 A, B, C가 연결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살인을 했어. 죽였어. 근데 나 무죄 받고 싶어.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살인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죠? 근데 내가 풀려나고 싶다고. 이게 완전 비논리적인 거거든요. 그걸 말되게 만들어줘서 그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게 누구예요?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들이 여러분 무죄, 유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근데 변호사들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법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죠. 그죠? 정당방위로 가든 아니면 뭐야? 정신질환으로 가든 뭐를 하든.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논리의 자궁이 창이라면 창의의 씨앗은 뭐죠? 그럼 목표죠. 그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죠. 그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10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면, 그죠?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도 100억짜리 집을 살 수 없다면, 근데 사고 싶다면, 그죠? 그 다른 길이 뭐예요? 창의라니까? 근데 그 다른 길을 갈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여러분, 등산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되게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요, 앞으로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길을 가자. 뒤에 있는 애들은 그게 길인지 알고 따라온다? 내가 그냥 간 흔적인데? 그죠? 그리고 걔는 계속 앞으로 가요. 왜 가요?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거든? 그러니 아예 뭐야? 끝을 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끝내려면 초기 추진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일을 벌려보자. 여러분, 우리가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건, 이 책에서 나온 얘기지만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건 너무 논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논리라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 그죠? 여러분, 미래가 되게 밝아 보여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지금 살만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선자리가 달라지면 보이는 곳도 달라져요. 내가 오늘 되게 꿀꿀하면 미래가 어떻게 보일 거예요? 우울해 보이는 거야. 그럼 왜 오늘 꿀꿀하죠? 과거가 좋았나 보지. 그죠? 과거가 더 꿀꿀했으면 지금은 여러분 안 그랬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논리적으로 본다라는 거, 정보를 분석하고, 그죠? 정보를 찾아내서 논리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 자체가. 왜요? 정보 변화가 상당히 없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뭐 요새는 뭐 그런 말 있죠? 인터넷 회사들이 하루 만에 망해요. 게임 회사도 그러거든. 요새는 여러분 문서 작성이라는 것 자체도 뭐야? 쓰다가 보면 망한다니까. 자, 그만큼 여러분 뭐가 돌아가요? 세상이 빨리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직관력이에요. 분석력이 아니라. 틀린 자료를 분석을 하면 뭐가 필요로 하죠? 틀린 자료를 분석을 하면 틀린 결과만 나오는 거라니까. 근데 자기는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창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 그죠? 제가 언제나 이렇게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분석들이 되게 많다고요. 말도 안 되는 분석들이. 이렇게? 여러분도 뭐라고 쓰면 말도 안 돼.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뭐 할 때도 제일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업자 열정이에요. 비전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뒤집어 가든 거꾸로 가든 뭐야? 나 가겠다는데 뭐. 그치?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열정, 뜨거운 목표가 뭘 만들어요? 창의를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한번 볼까요? 맨날 스티브 잡스. 여러분,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창의력을 높이려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귀를 열던가, 귀를 닫던가. 오케이? 귀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수렴해서 뭐예요? 오픈 마인드로 가던가, 아니면 귀를 닫으라고요. 그래서 뭐야? 외골수의 길을 가란 말이야. 스티브 잡스, 연 사람이야, 닫은 사람이에요? 닫은 사람이에요. 워런 버펫,
닫은 사람이에요. 워런 버핏은 언제나 최고 마지막 의사결정을 할 때 화장실에서 했대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누가 비치죠? 자기요. 왜 혼자 결정했을까요? 왜 문을 닫았을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자 다 평균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계속 여러분 이렇게 종 모양 나오거든.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물어보고 의견을 물어봤자 결국 걔한테 동의를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 오빠랑 헤어지려고 그래. 헤어져. 헤어지면 되죠. 근데 말이야. 그럼 만나. 근데 말이야. 헤어져. 그 시간에 뭐예요? 헤어지라고. 그치? 근데 누군가 맞장구를 쳐주고 하면 뭐야?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책임을 나누겠다라는 거지. 그치? 네가 그랬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자기 혼자 결정했죠. 그치? 그리고 모든 것의 책임은 누가 져? 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야? 뒤로 돌아갈 수가 없죠. 왜요? 전진 앞으로죠. 여러분 에디슨 귀를 연 사람이야 닫은 사람이에요? 에디슨은 귀를 꽉꽉꽉 막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오픈마인드보단 또라이가 많았어. 진짜요? 또라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가졌다니까. 그리고 산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러니 제2의 자기랑 얘기를 하자. 그 영화 보셨어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거기서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누구랑 얘기를 해? 자기랑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외롭지가 않대. 왜요? 책이 있거든. 책은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죽은 사람을 호출해서 내가 편할 때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 그냥 다 똥으로 나오는 거야. 읽어도 아무 내 인생의 변화가 없어요. 논리력을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인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시침을 주는 것도 없거든. 근데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반드시 뭐야? 개똥 철학이라도 뭐야? 게임이란 난 이거라고 생각한다. 그저께 카카오톡하고 다음하고 난 했죠? 그래서 거기 김범준 대표인가? 누구죠? 김범준 대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칼럼에 독하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댓글을 하나 붙여놨거든요. 야 1조 벌고 그런 소리 하는 너는 참 좋겠다. 야 1조 벌고 나도 독하게 살고 싶진 않아. 요새 의리가 막 하죠. 의리 막 그러죠. 그래서 내가 또 댓글을 붙여놨거든. 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의리 하니까 자꾸 자기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비치거든. 그러고 나서 뭐야? 또 이걸 또 의리라고 하네.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야? 지금은 의리가 있는 세상이 아니라 뭐야?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정의가 뭐냐고요. 그죠? 정의란 뭐야 해서 또 마이클 샌들 책 읽어보니까 뭐야? 결국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뭔가 그냥 두꺼워. 정의란 뭐냐 이거죠 또. 여러분 여기서 계속 뭐가 나오죠?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책을 읽을 때. 그리고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자와 접촉을 해보는 거야. 그죠? 아, 이 새끼 진짜 웃긴 새끼다. 그죠? 아니면 뭐야? 얘 만나고 싶어. 근데 저자를 모르면 뭐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할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막 파마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언제나 보면 뉴욕의 이제 걔는 이제 역사를 전공하는 애거든. 근데 상당히 뭐예요? 뻔한 내용을 독특하게 써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별게 없어. 근데 참 뭐가 좋은지 아세요? 정말 잘 써요. 재밌게. 그리고 언제나 뭐예요? 새로운 것보다 뭐예요? 시각을 조금씩 바꿔주려고 그래.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고 뭐 별거 없었다, 별거 없었다, 뭐 별거 없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보다 낫거든. 여러분 책을 한 권 쓴다라는 건 정말 오랫동안 뭐예요? 여러분 많이 알아서 책을 쓸까요? 아니에요.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이 읽어야 된다니까. 읽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많이 대화를 해야 된다고요. 누구와? 저자들과. 죽었던 살았던. 그리고 또 책을 읽을 때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책의 내용을 먼저 define 해봐라. 결국 여러분 결국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자기 정의가 분명해야 돼.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야? 해민 스님이 이런 말 한다. 우와! 김미경은 이런다. 우와! 아이는 이렇게 우와! 차라리 우와! 우와 하지 말고 뭐야? 오게 해. 결국 여러분 예수님도 석가도 마호메드도 펀더멘탈은 똑같았어요. 그죠? 예수님은 부처는 자비를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요 사랑을 얘기한 거고 그리고 평생을 뭐야? 설파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뭘 모았죠? 12제자를 모았죠. 그죠? 그 12제자가 뭐야? 디벨로핑하고 여러분 심리학 책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정의 내린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너무 많은 정의를 내려놔서 후배들이 할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후배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시죠? 플로이드 죽이기였어. 이고 이데아를 막 깼다고요. 예, 왜요? 스승을 깨부순 애가 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심리학이 뭐예요? 발전을 했거든. 그리고 심리학 책은 반드시 뭐예요? 그 쓴 사람의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히틀러의 책을 읽을 때 히틀러가 도대체 어렸을 때 히틀러는 화가였거든요. 그죠? 그리고 유태인들한테 뭐예요? 많이 치였어요, 여기가. 그죠?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고, 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 상황에서 나이투쟁을 읽는 것과 히틀러는 나쁜 새끼야. 네, 이러고 읽는 거는 다른 거죠. 그죠?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정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책을 읽는 습관을 꼭 기르세요. 왠지 아세요? 늙으면 외로워져. 그리고 늙으면 외로워지죠. 그리고 나가서 뭐 하죠? 돈 들어. 그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책 읽는 거야. 왜요? 근데 책 읽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만. 우리 여러분, 늙는 연습해야 되는 거 아세요? 우린 여러분, 어느 날 늙어요. 어느 날 늙어서 몸은 안 따르는데 정신은 자기가 28 청춘인지 알지. 그죠? 여러분, 늙는 준비도 해야 되는데, 늙는 준비 중에,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돈이 없어서도 문제지만, 외롭다니까요. 돈이 왜 문제인지 알아요? 돈이 없으면 자식도 안 온대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뭐야? 돈 든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한 80 먹은 어떤 언론계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나오신 분을 만났는데, 노인분들끼리 독서 토론회를 하더라고. 예, 모여가지고요. 이제 아줌마들이 막 과자 갖고 오고 막 하고 독서 토론회를 하는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 좋아 보이냐면 이분들 치매는 안 걸리겠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되게 막 디스커션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해보고 또 이런 책을 얘기해보자. 근데 그것도 여러분 책이 뭐든지 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야 재밌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되게 재미없거든요. 그죠? 책을 꾸준히 읽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오늘 이 파란 코끼리를 꿈꾸라. 책은 되게 라이트한 도서예요. 라이트한 도서인데, 일단, 이매니지어라는 애들이 쓴 책이에요. 이매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월트 디즈니는 얘가 상징이에요. 혹시 얘가 어떤 애인지 아시죠? 얘가 뭐죠? 미키인데, 그냥 미키가 아니죠. 판타지아에서 나온 미키. 그죠? 마법사에 뭐예요? 제자로 들어왔다가 하도 뭐예요? 스승님이 마법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물만 길러 오라고 하자. 근데 어깨너머로 뭐예요? 마법을 좀 익혔거든? 그래가지고 뭐예요? 빗자루한테 뭐예요?
그냥 청소시키고 뭐 시키고 하는데 나중에 그 빗자루 애들이 물을 기는데 뭐야? 멈추는 방법을 얘가 모르거든. 그죠? 판타지아에 나오는 마법사 미키. 이렇게. 근데 이 마법사, 이 미키마우스가 이 월트 디즈니사의 이매니지어, 그러니까 상상을 엔지니어링 하는 팀, 회사가 있어요. 얘네들이 뭐 하는 회사냐면, 디즈니랜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애들이. 그러니까 상상공장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이 회사 사람들이 한쪽씩 쓴 거예요. 이 책을. 이렇게. 책은 아까 말한 것처럼 깊이 있지는 않지만, 뭐라고 할까? 이 책은 시각의 차이를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시각의 차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책을 아래 보면, 수석 디자이너, 수석 엔지니어, CEO.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야, 우리 회사 사람들끼리 두 쪽씩 모여서 뭐야? 최강건네도, 그죠? 어떤 성과가 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잖아. 저자. 자기 이름 쓰고 왜 12명.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것도 뭐죠? 보세요. 나 바빠. 근데 책 한번 쓰고 싶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뭐야? 목표가 컸죠? 그럼, 한 이틀 정도 생각하고 책 쓸 수는 없을까? 그죠? 그럼 여러분, 목표가 뛰어나니까 뭐야? 창의가 돌죠? 그죠?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그때 뭐야? 친한 10명이서 책을 쓰자. 한 사람당 5장만 써도 10명이면 50장이죠. 이제 문제는 내 이름이 맨 앞으로 나가게. 오케이? 가나다로 하든 아니면 내가 먼저 제안했으니까 아니면 나이 순으로 하든 그죠? 뭘로 하든 그럼 이제 서점에 누구 왜 이게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근데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취감도 오죠. 또 여러분 성공을 하려면요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들어봤을 거예요. 자긍심이에요. 이제 자기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뭐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이 책에도 나오더라고. 내 자신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난 뭐를 할 수 있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과 뭐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없는 건 그냥 자존심이야. 그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면 뭐 일주일 만에 내가 뭐야? 나는 짜장면을 5분 안에 10그릇을 먹어. 난 참 대단한 것 같아. 뭐 있던. 그치? 그래서 여러분 무슨 평생 교육을 하든 뭐를 하든 갖다 버릴지도 모르겠지만 수료증이라도 하나 주잖아요. 그게 뭐야? 어떤 서티피케이트 했다라는 거죠. 인증했다. 이 책은 이런 사람들이 두쩍자쩍 그러니까 참 제가 보면 이걸 기획한 사람은 누굴까? 이걸 하자고 한 사람. 그죠? 자, 이 사람인데 여러분 책 제목이 파란 코끼리를 꿈꾸라요. 무슨 의미 같아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창의. 또 다른 말로. 저는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창의력을 배우겠다. 강의실에서. 이거 자체가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창의력을 배울 수 있는 제 스승이 있대요. 누구죠? 어린이에요, 어린이. 그죠? 어린이는 왜 창의적이죠? 개념이 없어서. 어린이는? 우리 아들이 요새 또봇에 미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 5살이에요. 뭐가 되고 싶어? 또봇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난 처음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또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가 보다. 또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아니, 또봇이 되고 싶다고.
또 보시는다는 게 뭐야? 로보트. 난 로보트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보트가 될 수 없어 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될 수 있지. 지네 엄마가 그럼 하니까 봐, 될 수 있대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은하철도 999가 생각이 나더라고. 철이의 꿈은 로봇인간이었거든. 그죠? 여러분, 얘가 왜 이런 망상 같은 생각을 하지? 얘가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모르고요. 비용도 모르고요. 그게 얼마나 뭐한지도 모르는데 그냥 모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왜? 멋지잖아. 그거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꼬마가 옛날에 한 3살 때인가? 여러분 아시죠? 꼬마는 상자 하나면 종일 노는 거. 택배 아저씨가 상자를 놓고 왔는데 상자 안에서 놀더라고요.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잠도 자더라고요. 어느 날은 차고 다녀요. 하도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얘 좀 어떻게 해보래.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건 박스야. 박스는 물건을 넣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꼬마애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박스를 안 갖고 놀더라고요. 왜요? 내가 정의 내려줬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와이프가 한마디로 옆에 지나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창의력을 밟아버린대요. 아빠가. 그죠? 이 책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의 가장 힘은요,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뭐야? 실현 가능성. 우리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가능한 얘기만 하죠. 그죠? 불가능한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4차원. 4차원은 어때요? 무서워요. 솔직히 여러분 4차원은 무서워요. 왜? 여러분 창의적인 사람은 무섭다고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예측이 안 돼. 그죠? 예측이 안 된다고요. 어느 정도 읽혀야 되거든? 그래야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태권도를 배운 사람하고 길바닥에서 싸움질을 배운 애하고 싸우면 싸움질을 하는 애가 이겨요. 길바닥에서 배운 애가. 왜요? 얘는 배운 대로 싸우고요. 얘는요. 그냥 잡는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애가 중학교생인 거 아시죠? 길 가다가 중학생애가 담배를 달라고 하면 빨리 주세요. 왜요? 죽여버린다니까요. 왜요? 죽이면 나한테 어떤 해가 되는지 뭐예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나이가 들면 여러분 맞는 게 편하죠? 왜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뭐예요?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생각은 많아져. 그리고 행동은 소심해지죠. 파란 코끼리를 꿈꾸라는 건 아까 정확히 말했어요. 현실에 있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게 비록 뭐예요? 생산성은 없더라도. 여러분, 당장 책을 읽고 당장 그 다음날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쌓인다니까요. 쌓여서 뭐예요? 내가 그가 어떠면 아이를 위해서 하세요. 이렇게 나의 아이를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상상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자, growing up. 여러분 어른이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어른이 된다라는 거.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창의력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책임이에요, 책임. 실패에 대한 책임? 그죠? 어떤 거에 대한 책임?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하거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책임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창의적이었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죠? 화가였어요, 화가. 왜요? 그림 그리다가 안 되면 다시 그리면 되거든. 그죠? 왜요? 종이값, 물감값 얼마 안 들거든. 근데 제대로만 그리면 부가가치가 장난 아니거든. 두 번째, 작가. 여러분 우리 영화 보다 보면 작가들이 막 글 쓰다 보면 이건 아니야 하고 막 찢죠.
그죠? 근데 요새 작가들은 더 창의적 있죠? 쓰다가 아니면 삭제. 비용이 안 든다니까, 비용이. 특히 여러분, 이 창의력이라는 건 창의력을 도모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게 좋아요. 작가. 아니면 뭐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슨 토공회사를 하면 창의력이 키울 수가 없을까? 아파트를 이렇게 한번 쳐볼까? 무너지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지. 이럴 수가 없을걸요? 의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엔 창자를 잘라볼까? 죽네? 그 살인이거든요, 그가. 그죠? 그래서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창의를 발휘할 수, 공무원이 왜 창의적이지 않은지 알겠죠? 공무원은 왜 창의적이지 않죠? 목표가 은퇴자. 이런 거잖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적할 수도 없으리라. 그리고 창의는 딴 데 가서 피자. 골프가 잘 안 들어가는데? 뭐 이런 거. 이번엔 좌로 넣어볼까? 뭐 이런 거 정도로 하겠죠. 여러분, 어른이 된다라는 건 창의를 잃어버리고 논리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필버그나 이런 애들은 뭐야? 안 크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 그죠? 안 크려고. 근데 안 커도 문제예요. 그죠? 대책 없이 뭐야? 일만 벌리고 하는 애들도 보면 참 피곤하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창의력을, 비즈니스에서 창의력을 높이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비즈니스에서 창의력을 높인다는 거. 내가 막 또라이질 한다라는 걸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막 집안도 말아먹고, 그죠? 막 의리 하면서 뭐야? 대출도 서주고, 그걸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창의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전 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쩜 얘네들이 현실을 몰라. 현실은 만만치 않거든. 그죠? 학교 때려치고 뭐야? 딴 거 해봤어. 그래서 잘 안 돼. 끝까지 해보라고 책에 나왔어서 대출 러시안 캐시 연락해서 뭐야? 3천만 원 자금 땡겨가지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저씨들 와서 때리고, 그죠? 다리를 내놔라, 엄지발가락을 내놔라. 그럼 여러분 전혀 창의적이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창의도 부의 결과예요. 여러분 배고파봐요, 힘들어봐요. 그죠? 창의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생각이 안 난다니까? 승질만 나지. 근데 등 따스고 배부르면 잡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는 한량들이 많이 했대요. 한량들이 이렇게 마 옷을 저름에 입으면서 시를 읊으면서 시가 안 나오면 말을 찢어가지고 대마를 좀 피고 알딸알딸한 기운에 뭐야? 아이고 이게 뭐야? 이제 풍류가 됐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럼 비즈니스에서 창의라는 건 뭘까요? 무슨 의미라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른이 되지 말라는 소리? 어른이 된다라는 건 뭐야?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제 주위에 여러분 50 먹어도 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있죠. 지가 쌍똥을 지가 안 쳐요. 그렇죠? 누가 쳐주길 바래. 그러면서 그래. 싸는 놈 따로 있고 치는 놈 따로 있잖아.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남편이 되게 창의적이면 부인은 얼굴이 심각해요. 잘 보세요. 부인이 되게 창의적이면 남편이 심각하다니까요. 그죠? 둘 다 창의적이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요. 둘 다 창의적이지 않으면, 둘 다 막 하면 재미가 없다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실패를 두려워서 해봐라? 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그죠?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창의적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 많이 벌 수도 있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왜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고아였어. 그죠? 학교 때려쳤어. 가진 게 없어. 다른 말로. 잃을 게 없다고요. 잃을 거 있어요? 있어요, 뭐? 그죠? 그 의절? 당분간 의절? 뭐 이것도 있나요? 뭐 쪽이라고 하죠. 잃을 쪽이 있나요? reputation?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막 세게 막 창의적으로, 옛날에 창의적으로 경제도서 쓴 사람 있었잖아. 미네르바라고. 왜 걔가 그렇게 세게 미래를 예측하는지 아세요? 미네르바니까 내가 누군지 니네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야 결국은 걔가 그게 의욕인지 뭔지 몰라도 그냥 전문대 졸업한 애가 뭐야? 인터넷 보고 뭐야? 이리저리 썼다고 하잖아. 왜요? 근데 여러분 경제학 교수가 그렇게 세게 쓸 수가 없다니까. 왜요? 틀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써요.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무시한다라는 것도 아닐 것이라 본다. 이게 뭔 소리냐고. 그죠?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요, 말을 그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서 말을 하거든. 머리가 난순한 사람은요, 그냥 직구로 말을 한다고요. 그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잊을 게 없었고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은 느낌? 그죠? 혹은 빌 게이츠처럼 뭐야? 아예 있는 집에서 태어나다. 막 실수를 했어. 막 한 200원 말아 먹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아들. 살다 보면 200억 쯤이야. 아빠가 통장 내일 300억 넣어줄게. 다시 해봐. 이러면 뭐야? 오, 예! 이런 애도 있을 거예요. 가장 창의적이지 못한 애들이 뭘까요? 그 가운데 낀 애들이.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돈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맨날 뭐를 해요? 행동은 안 하고? 고민을 하지. 언제까지 고민하죠? 잊혀질 때까지.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야? 오, 안 하길 잘했어. 혹은요, 나 그거 중학교 때 생각했는데. 맨날 이런 말만 하고 다닌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창의력을 높인다라는 거,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원래 창의적인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논리적인 사람은 창의적이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창의적이었다가도 논리적이면 창의력이 떨어지고요. 논리적인 사람도 창의력으로 가면.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양새 자체가 뭐예요? 사람 바꾼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창의적인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랑 일을 해야 돼요. 논리적인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랑 일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문제는 그 둘이 일이 안 돼요. 창의적인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한테 답답하다고 하고 도전도 안 한다고 하고, 논리적인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 둘의 대화를 연결해 줄 사람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이에요? 술을 잘 먹는 사람이에요. 그냥 얘들아 그러지 마. 우리 삼겹살 먹을까? 얘들아 그러지 마. 싸우지 마. 그래서 비즈니스에 성공을 하려면 술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뭐를 해야 돼요? 소통을 잘 해준다고.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비즈니스 창의의 101이에요. 뭐죠? 딱 하나. 너도 틀릴 수 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라는 생각을 다 해요. 그죠?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착오를 만드니까. 아니, 그 생각 자체를 걔가 만든 거라니까. 오케이? 그래야만 안 보이거든. 그죠? 어떤 사람이 사기치죠? 절대 걔는 아니야. 걔가 치거든. 사기꾼은 사기를 안 쳐요. 왜요? 사기꾼이랑 일을 하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 오케이? 상대방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죠. 그죠?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정말 비즈니스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도 아니고 논리적인 사람도 아니고 뭐예요? 섞는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뭐야? 적절하게 뭐야? 솔팅을 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서 뭐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비전을 제시한다니까. 오케이? 머릿속에 뭘 그려줘요? 그림. 어떤 그림?
가야 할 길, 어떤 길이, 어떤 길? 행복한 길. 그리고 이런 거라니까. 하고 싶다. 끼고 싶다. 왜요? 너무나 멋진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창의력인 사람들도 오고, 로지컬한 사람도 오고, 그죠? 여러분, 우리 회사에 재무를 담당하는데 걔가 창의적이면 안 되잖아. 그래, 회사에 돈을 불려주기 위해서 FX에 투자를 해보자. 자금을 써가지고 꽉 났어. 창의적으로 얘 이름으로 막아볼까? 그래서 여러분, 은행권 사람들은 다 보면 착실하기만 한 거예요. 은행권 사람들은 도전적인 사람들을 잘 안 뽑거든. 왜요? 남의 돈 갖고 도전하면 어떡하냐고. 그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친한 사람이랑만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모르는 사람 만나면 할 말도 없고 귀찮아. 그죠? 얘를 알아서 뭐 한다고. 그러면 맨날 만났던 사람이랑은 새로운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그죠? 여러분,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금요일 날 뭘 해야 돼? 오늘 같은 날. 금요일 날은 뭐 하는 거죠? 제가 하라는 대로 3년만 해보세요. 아니, 1년만. 아니, 1년은 갖고는 안 돼. 3년 정도 해보면 창의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돈도 벌어. 금요일 날은 노세요. 남들 놀 때 일하면 더 힘들어. 노세요. 누구랑? 동료들이랑 놀아. 여러분, 친구 필요 없어. 어차피 장례식장에 오는 애들은 그때 안 애들이야. 고등학교 출간해서 옛날 친구도 안 와. 지금 내 옆에 있는 애가 내 친구야. 오케이? 그리고 너무 친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왕따 당하거든. 오케이? 금요일 날 노시고 토요일 날은 노세요. 토요일 날도 놀아야지. 근데 누구랑 놀아요? 좀 모르는 사람이랑 놀아. 오케이?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목공을 배우고 싶다. 오케이? 뭔가를 배우면서, 왜냐면 나이 여러분 막 40 해가지고 친구 할래? 이상해. 그죠? 우리 말 놓을까? 이상하다고. 왠지 얘가 나한테 작업 들어가는 것 같거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라는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해. 근데 그 연결고리가 뭐예요? 지금 제 친구가 목공을 배우는데, 은행 지점장 했던 사람, 아니면 회사를 다니다, 토요일 날은 거기 온대, 남자들이 많이 온대. 왜 많이 오는지 알죠? 집에 있는 것보다 낫거든? 그러니까, 집에 있어봤자 뭐야? 뭔가 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 뭐야? 그죠? 그러니까, 안 해본 걸 배워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공짜로 배울 때가 지금 진짜 많아요. 오케이? 여러분이 의지만 있으면 공짜로 여러 가지 배워보고, 아니면 말고. 근데 사람을 많이 배우면서 무슨 생각을 들까요? 저는 여러분 강의하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배운 게 하나예요. 오만 사람이 많어. 진짜 웃긴 사람도 있고, 진짜 재미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머리에 남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만나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봤죠? 기억나는 사람들은 없잖아. 근데 어떤 애가 오늘 오는데 지하철 안쪽에서 오줌을 누고 있어. 그럼 여러분 머리가 확 바뀔걸? 왜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 하면서 저거 창의적인데? 나도 오줌을 싸야지? 그러지 않는다고. 맞죠? 금요일 날은 언제나 뭐예요? 뭔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배워보고 새로운 사람 만나보세요. 토요일 날은. 근데 여러분, 금요일 날 그때 만난 사람이 여러분 인생 후반에 기회를 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면 되게 자유로워.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뒤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 여러분, 가끔 아예 나를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괜히 식구한테 고민 내려놨다가
놀아난다고. 괜히 동료한테 나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그랬다가 뭐야? 난리 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에 대해서, 여러분, 그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식구가 식구인 것처럼 오래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너무 몰라서 그런다고. 실제로 식구들이 진짜 친한 것 같지만 진짜 많이 모르거든. 친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여러분의 아이가 뭐 하는지 아세요? 그죠? 여러분의 남편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죠? 진짜 친한 사람은 친구거든. 그죠? 왜 가족이랑은 얘기를 못해요? 가족이니까 얘기를 못하지. 괜히 걱정할까봐. 그것도 책임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꼭 쉬시고, 친구들이랑, 그리고 뭐야? 술은 모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데, 막 뻥도 칠 수 있잖아. 제가 그 교원공제 이쪽에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진짠가? 그럼요. 인터넷에 보면 저 나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은 그러는데 내가 말한 대로 알거든. 그죠? 그리고 일요일 날은 뭐 해야죠? 일요일 날은 쉬세요. 누구랑? 가족이랑 쉬는 거야. 몇 시까지? 6시까지. 그리고 6시 이후부터 일주일을 계획을 해야 된다고요. 개콘 보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야? 월요일부터 머리가 아파요. 그죠? 일요일 날 안 자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월요일 될까봐. 그죠? 그럼 이제 일주일이 또 피곤하기 시작해. 이 루틴한 걸 계속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요. 기회가, 창의가 와요. 누가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볼까? 아니, 뭐, 이걸 한번 그냥 여러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세상에 완벽한 사람들은 없거든요. 자꾸 여러분, 젊다라는 게 뭐냐면, 친구가 많고, 만나는 사람이 되게 다양하죠. 그게 젊은 거야. 누구와도 뭐야? 여러분, 애기들은요, 우리 애도 3살쯤 되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5살 되니까요, 쭈삣쭈삣해요. 그러니까 키즈 카페나 이렇게 갖다 놓으면 쭈삣쭈삣해. 그런 거 있죠.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라 못 어울려. 사회성에 대한 거라고 하죠. 근데 누가 이렇게 판 깔아주면 또 와요. 근데 이제 7살, 8살 가보면 뭐야? 아예 못 어울린다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뭐야? 혼자 노는 거에 익숙하다? 장난감이랑 놀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내가 창의력을 볼 수 있는 게 만나는 사람들이 뻔한가? 내가 이번 주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가? 이게 가장 빠른 진단이에요. 자, 어른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됐다고 하죠. 자, 이건 뭐 나쁜 케이스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읽고 여기서 안 읽혀지는 게 있죠. 여기서는 뭐가 있죠? 얘가 미래가 뭐가 될지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얘는요? 얘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른이 된다라는 건 현실을 알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어렸을 때가 돈이 많았어요? 지금이 돈이 많아요? 지금이 많죠. 그럼 물어볼게요. 어렸을 때가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지금이 할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많았죠. 옛날보다 돈이 1억이 더 생겼는데 뭐예요?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왜요? 지키려 하니까. 그죠? 자, 창의력을 막는 8가지를 보고 한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왜 창의적이어야 될까요? 반대로 물어볼까요? 논리적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논리는 여러분, 인과관계라 하죠. 공부를 못한 자식들은 계속 꿀꿀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논리.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게 논리. 여러분, 고등학교 때 나한테 맨날 맞고 다니는 애가 어느 날 부자가 돼서 왔어.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 되게 하려고 무슨 생각해요? 로또 됐냐? 아니면 장가 잘 갔나? 그죠?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 그렇게 잘하는 애가 백수가 됐어요. 그럼 어때요? 그럼 궁금하죠? 왜요?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중학교 때
코 질질 흘리고 맨날 맞고 다니니까 여전히 그러고 다니면요. 관심이 없다고요. 왜요? 왜요? 그냥 그러니 하겠죠. 그죠? 잘 보면 왜 창의적이 될까? 논리적으로 쉽지 않으니까요. 재미없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혹시 한 방을 믿으세요? 인생 한 방? 난 믿는다. 난 인생 한 방 믿는다. 오케이. 야, 처절하구만. 난 한 방 절대 없다고. 난 한 방 안 믿는다. 왜 안 믿어요? 논리적이지 못해서? 그럼 왜 믿어요? 인생 한 방? 지금 우울해서? 있을 수도 있는 확률이라고 해야 되나? 로또 같은 거? 그것도 포함이 되고. 근데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로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아세요? 로또 되는 사람들의 특징? 매주 로또를 산다? 로또를 사지도 않으면서 로또가 되진 않거든요. 저번에 한번 SBS에서 로또 된 사람들 봤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0만 원어치 산대요. 네. 그러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살더라고. 내가 19살부터 어떤 사람이 로또를 샀대. 지금도 로또를 사는데 진짜 특이해요. 번호 같은 걸 그 다음에 뭐 응가했을 때 나오는 뭐 이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숫자래. 근데 이 사람이 골방에 살아요. 근데 이게 뭐라 했어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안 힘드세요? 안 지치세요? 하니까 뭐랬는지 아세요? 근데 그거 아나? 내가 안 돼도 매주 한 명은 나오는 거. 그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말이 좀 무서웠어요. 자넨 그렇게 살게? 나 이렇게 돼서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고시원에 사는데 얼굴은 맑아. 왜요? 난 내일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 넌 그렇게 살라고. 난 오늘 뭐야? 로또를 막 사겠다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40이 넘게 살아오면서 한 방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은 내 땀의 결과였어요. 근데 전 한 방이 있다고 믿고 싶어요. 왜요? 살아갈 동력이라도 가지려고. 왜요? 그게 없다면 인생은 진짜 길어요. 왜요? 그냥 이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그저 일요일 날은 개콘 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겠죠. 뭔가 의미를 찾겠지만 정말 재미없는데 여러분 한 방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노력도 한다는 거죠. 그 노력이 뭔지 아세요? 그 한 방은 사람을 타고 와요. 그래서 언제나 뭐예요? 평가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려고. 쟤는 저런 애야, 쟤는 저런 애야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 기회는 사람을 타고 온다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보다 뭐예요? 자기 편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거든. 왜 창의적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규칙에 도전해야죠? 여러분 규칙에 도전하면 뭐가 오죠? 대표님 저 12시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전 12시 이후가 훨씬 더 머리가 잘 들어갑니다. 그러게. 그럼 집에서 계속 일하게. 여러분 우리 규칙이 되게 많잖아요. 몇 시까지 출근해라? 그죠? 밥은 여기서 먹어라? 그죠? 똥은 여기서 싸라? 그죠? 월급은 며칠 날 나온다? 그죠? 월급 딱 나오면 우리 계획 세워놓잖아. 월급 딱 나오면 그 다음날 카드값 나가고 쫙 나가고 그죠? 그래가지고 한 2, 3일 하면 다시 맹하고 그죠? 다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 규칙에 뭐예요? 규칙에 맞춰야 마음이 편해. 근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뭐 하죠? 규칙을 만들죠. 규칙을 만들어요. 만들라고 깨는 거지 깨놓고 답 없으면 그 이상한 놈이죠. 그죠?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여러분 첫째이신 분. 첫째들은 자기만의 규칙이 있어요. 자기만의 규범이 있다고요. 첫째다. 그죠? 난 첫째니까 뭐야?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갖는다고. 근데 잘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말한 사람이 없어. 그냥 혼자 갖는 거야, 혼자.
난 첫째니까. 그리고 또 막내는 또 그런 규칙이 있어. 난 막내다. 그래서 뭐야? 다들 나를 좀 봐줘야 된다. 그래서 막내는 막내답다고요. 둘째는 어때요? 난 첫째도 아니고 책임질 것도 없고 봐주는 사람도 없으니 뭐야? 난 나의 길을 가자 하면서 둘째는 둘째의 길을. 그래서 둘째들이 독립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창의력에선 누군가 여러분에게 만든 규칙보다 여러분이 만든 규칙이 더 많아요. 여자는 이래야 된다, 나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왜 너답지 않게 그래? 그런 말 들으면 전 진짜 짜증나거든요. 도대체 나답다라는 게 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뭐야? 사회가 나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 어린 왕자 얘기 아시죠? 여우가 말했죠. 우리 친구가 되고 싶어. 친구 할래? 먼저 뭐 해달라고 그래요? 길들여줘.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야? 우리 길들여주고 거기서 뭐야? 그냥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왜 사서 바보 취급을 당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마트에서 줄을 서면 다 계산하러 줄을 쓰죠. 근데 여러분 줄 안 쓰고 뭐야? 여러분 그냥 거꾸로 서 있어. 그리고 거꾸로 가. 그럼 뭐라 할까요? 찍죠. 그죠? 찍죠. 그 짓을 왜 할까요? 그죠? 우린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규칙을 따른다고. 그죠? 사람들이 여러분 시속 70km로 가. 쭉 가. 오케이?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맞춰가죠. 왜요? 일종의 그게 규칙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걸 레밍 효과라고 하죠. 누군가 뭐를 하면 그게 규칙인지 알고 따라간다고. 누군가는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누군가 외도를 하죠. 그죠? 바람을 피죠. 뭔가 길을 벗어나죠.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근데 한두 명씩 얘를 따라가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서 다시 걔가 뭘 만들어요? 새로운 규칙을 만들거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창의력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게 없으면 창의력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뭐죠? 용기예요. 그죠?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죠? 용기는 어디서 나오죠? 장고에서 나오죠. 장고가 많아야 나와. 그죠? 아니면요. 통장 딱 열어봤어. 우편물 열어봤어. 독촉장이 있죠. 독촉장 막 이래 있어요. 용기가 나야 안 나요? 확 용기가 나거든. 확 찢어버려요. 규칙이건 나발이건 없죠. 왜요? 받아봐. 죽어버린다? 여러분, 왜 실패할지도 모르는 걸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뭘 찾자? 설레를 찾자. 그죠? 그리고 뭐요? 여러분, 남이 10년 전에 한 걸 지금 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뭐야? 남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걔를 따라가서 뭔데 그게 결국 그건 안 되거든. 여러분, 만약 그게 실력이라면 실력은 재현할 수 있어요. 운은 재현이 안 된다니까. 저는 비즈니스 할 때 실력이 없다고 믿어요. 저 사실을. 저는 모든 걸 타이밍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실력이란 타이밍을 잘 보는 거야. 왜요? 내가 만약 저는 돈을 좀 벌고 그다음 많이 까먹었어요. 왜요? 나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많았어. 왜요? 난 실력 있고 난 대단한 애야. 그러니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재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안 되더라고. 그럼 나는 꼭 남을 탓했거든. 팀원들이 문제야. 경기가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 아니면 박근혜가 문제인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 내가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단지 뭐예요? 운이 좋게 적시에 들어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지금 운이 없다고 생각해요. 운이 없으면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난 운이 있어 보이는 애들이랑 일을 한다니까? 오케이? 그런 거 있죠? 돈 벌 상인데? 그럼 걔랑 일하면 되죠. 왜요? 내 시대는 끝났거든. 오케이?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해요. 실제로. 자, 여러분이 창의력을 막는 것 중에 하나,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백지의 두려움이라고 아시죠?
아니, 여기다가 뭘 긋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났어? 그러면 눈이 쫙 와서 아무도 안 가렸어. 그럼 밟기가 참 아깝다고. 그죠? 너무 이뻐서. 이제 밟으려고 딱 가면 똥개가 똥 싸놨거든. 그죠? 똥개가 이미 오줌 다 질러놨다고요. 여러분, 일단 모든 일을 하려면요. 일단 뭐 해야 돼요? 좀 질러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생각하고 들어간 건 언제나 타이밍이 늦더라. 생각하고 들어가면 언제나 뒷북쳐요. 근데 일단 뭐죠? 일단 띠미는 거야. 오케이? 일단 띠미로 보는 거죠. 근데 젊었을 때 일을 해도 젊었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젊었을 때 해야 데미지도 덜해. 나이가 들면 여러분, 저는 창업의 최악의 시간이 50대야. 50대 창업을 하면요, 답이 없어요. 오케이? 왜? 돈도 애매하고. 그죠? 그리고 뭐야? 어느 정도 쫄아있고. 그죠? 저는 가장 사업을 할 적기가 중학교. 난 중학교 때가 제일 적기라고 봐요. 왜요? 실패 많이 해서, 여러분, 대학교 때 얘가 실패를 너무 많이 해서 빚이 한 30억이야. 그게 대단한 애야. 30억 빚 짓는 건 쉬울 것 같아? 나는 우리 아들이 만약 30억 빚 지져. 그럼 나 우리 아들한테 말할 거야. 20대가 끝날 때까지 300억의 빚을 짓거라. 해낼 수 있느냐? 300억의 빚을 졌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35살까지 3천억의 빚을 지거라. 예, 아버지. 3천억의 빚을 지면요, 국가가 갚아줘요. 왜요? 이거 빵 터지면 뭐예요? 다 죽거든요. 3천억의 빚을 낼 갑반 있냐고. 여러분이 1,000만 원의 빚을 지면 어떨 것 같아요? 야, 뭐 힘들겠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1억 빚 있으면, 야, 머리가 아파요. 집을 팔아야 되나? 10억이면. 마음이 조금 좀 좋아져요. 왜요?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어버릴까? 막 돈 갚으라고 하면 뭐야? 죽어버린다? 아저씨 자꾸 이러면 저 빵 갈래요. 그러면 형사 끝나고 그냥 민사로 계속 저 찌르세요. 어차피 전 와이프 명의로 살 거니까. 근데 만약 30억이면, 그럼 여러분 아시죠? 빚쟁이가 와서 여러분한테 빵 사주는 거. 왜요? 빚 좀 갚아줄 수 없겠니? 그럼 얘가 뭐라 할까요? 아저씨, 나한테 빚을 받고 싶다면 날 성공시켜. 유일한 방법은 날 성공시키는 거야. 어떻게? 40억 갖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줘. 그러면 일단 30억 빚 갚고 10억은 내가 한번 해볼게. 좋은 생각 있어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해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하나를 죽이면 살인자, 그죠? 100만 명을 죽이면, 그죠? 정복자라는 말,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think big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어차피 또 안 할 거잖아, 그죠? 생각이라도 크게 한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안 할 건데 뭐.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실패에 대해서 내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딱 하나 아는 사람, 실패해도요, 크게 최악은 안 나와, 잘. 왠지 아세요? 현대인들은 똑똑해서요, 비즈니스를 할 때요, 실패할 거 생각하고 대비안을 말아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박을 해도요, 딱 그 돈을 갖고 도박을 한다고. 그죠? 그냥 여러분 집문서 갖고 와서 도박하는 사람은 없거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실패해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집안을 걷어먹는다? 그런 담력 없을걸? 대부분? 그죠? 내가 집안을 걸 정도로 세게 한다? 쉽지 않을걸요? 손해를 봐봤자 몇 천이고요. 그죠? 어차피. 그리고요,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낙인이에요, 낙인. 실패했다라는 낙인. 누가 찍는 낙인? 자기 스스로가 찍는 낙인이거든. 그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의연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차피 여러분 인생 짧거든. 그죠? 실패를 해도 뭐예요?
뭐 크게 뭐 제가 아시는 분 성공하시는 분들은 신불 많아요. 신용불량자 많다고. 근데 돈을 벌어도 회복을 안 한다? 왜요? 신불이 좋아. 신불이 왜 좋은지 아세요? 애들이 나보고 대표하라는 소리를 안 해. 왜요? 대표를 할 수가 없거든. 두 번째, 꺼달라는 소리를 안 해, 돈을. 왜요? 내가 돈이 뭐가 있냐고. 신불인데. 그리고 사기도 안 당해. 왜요? 모든 재산이 부인한테 되어 있거든. 난 신불이라니까요. 그래서 신불을 의도적으로 회복 안 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왜요? 캐시 있으면 되거든. 그리고 신불은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 쓸 수 있다고. 엄마 거 쓰면 되잖아.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 어차피, 이러잖아. 야, 이러잖아. 야, 카드로, 이러잖아. 이거 본인 사인이 아닌데? 이런 사람 없잖아. 다 이러잖아요. 문제 없다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이거 막는 거.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죠? 쟤는 이상한 애야, 쟤는 뭐한 애야, 이런 시선. 그죠? 근데 여러분, 시선의 두려움을 갖기 전에,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창의력을 두기가 어려워. 왜요? 아시죠?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들. 실패할 수가 없다니까? 스티브 잡스가 실패할 수가 없잖아. 왜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을 왜 하냐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믿어서 성공을 하는 거야. 실패란 계획이 없거든. 자, 또 하나. 막는 거. 이게 또, 그렇죠. 여러분, 남과 다른 길을 가면 되게 외로워요. 그리고 애들이 이상하게 봐. 그죠? 여러분, 이거 버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외로움을 막는 방법은 뭐죠? 책 봐. 어떤 책? 나보다 더 또라이였던 애들. 상또라이였던 애들 있죠? 그 책 보면 뭐야? 야, 넌 나에 비하면 상당히 사회적인 거야, 임마. 난 귀를 잘랐다. 넌 귀 잘라본 적 있니?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산속에 가서 살건 전원주택에 살아도 여러분 뭐예요? 이 작가들이나 사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쫓아다니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회수 씨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쫓아다녀요. 사람들이 오지. 그죠? 그래서 뭐예요? 오는 날을 정한다니까? 왜요? 너무 많이 와서. 그죠? 자, 외로움이라는 건 저는, 외로움을 다른 말로 고독이라고 하죠. 창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독적인 기획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심심하다니까? 왜요? 머릿속에서는 뭐야? 이미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 혼자 킥킥대. 그래서 미쳐가는 거지 뭐. 자, 여러분 아까 했죠. 혼자서 이 길을 가요. 아무도 안 간 길을. 그럼 여러분 모든 게 두렵다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해서 가면 두려움이 없어. 근데 내가 길을 잃어서 가면 두렵다니까? 여기 뭐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근데 여러분이 원해서 간다면 뭐야? 그게 없다라는 거죠. 회사에서는 솔직히 외골수로 뭐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왜 회사는 여러분, 창의력을 회사가 높여야 아니면 그냥 성실한 사람을 원해요. 회사는 성실한 사람을 원해요. 아니, 말 잘 듣는 사람을 원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막 또라이질하고, 밥도 뒤집어서 먹고, 그렇죠? 막 거꾸로 다니고, 그럼 바로 퇴사시키려고 하고, 그죠? 그게 창의력이 아니라 어떤 거 창의력이 있죠? 그런 애들이 있으면 그러려니 하라는 거죠. 그러려니. 그리고 뭐예요? 어울리라는 거예요. 왜요? 배울 게 있다니까. 제 주위에 창의력 많은 애들 많아요. 근데 다들 가난해. 예. 부인이 많이 힘들어. 예. 근데 한심하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재밌는 친구라고 본다고. 그냥 이런 말을 써요. 인트레스팅한 애들이요. 근데 깊게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루저야. 걔는 되게 자유롭게 살거든. 이렇게? 그리고 행복하게 산다고요. 그리고 그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자기애와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 별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1,000억을 벌 거예요. 뭘 벌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굳이. 이게 40이 넘어가면 이게 팍 나옵니다. 오빠, 우리 집 좀 넓힐까? 뭐, 굳이, 뭐. 집 청소하기도 힘들까? 오빠, 차를 바꿀까? 굳이, 뭐. 애를 둘날까? 하나 더 낳을까? 굳이, 뭐. 그냥 뭐야? 지금이 딱 좋아. 그냥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야? 이대로만 살자. 그죠? 진짜 제가 이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요새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 많이 들으면 사람이 창의력이 좋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사서 고생을 한다라는 부모님한테 그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학교 들어가서 사서 학교 때려치고 미국 가서 영화 배운다고 지랄을 하지 않나? 회사 다니면서 사서 지가 나와서 굳이 사업을 한다고 하질 않나? 근데 저는 3형제거든요. 제가 둘째예요. 근데 내 인생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영화학과인데 영화학과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서로 2명씩 놓고 서로 일주일씩 찍는 거야. 그래서 다큐멘터리 찍는 과정이 있었는데 내 파트너 피터라는 애가 날 찍었거든요. 찍다가 선생님한테 말을 하더라고. 파트너 바꿔달라고. 찍을 게 없대요. 애가 전혀, 나는 그때까지 내 인생이 되게 다이내믹한 줄 알았어. 바꿔달라는데 선생님이 안 바꿔주더라고. 이미 다 이렇게 메이트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나 진짜 충격받아가지고요. 그냥 자연 다큐멘터리 찍는다고 생각을 하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때 한 번도, 근데 걔가 나한테 한 말이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들은 말인데, 네 인생을 영화로 한다면요. 누가 끝까지 볼 것 같냐. 나 그거 나한테 되게 충격이 되니까. 난 내 인생이 되게 재밌는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미국 왔잖아. 넌 미국이고, 난 이미 뭐예요? 도전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내가 거기서 멈춰 있었어. 그리고 걔를 찍는데, 와, 필름이 모자라. 필름 완전 또라이 새끼야, 이거. 근데 걔가 인생이 뭐 잘 됐다, 못 됐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걔는 인생을 즐기더라고. 그때부터 저는 이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내 인생을 영화한다면, 뭘까? 누군가 계속 여러분, 카메라를 날 찍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장면이 나오겠냐, 이거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다큐멘터리로 누군가 계속 찍어왔어요. 또 누가 돈 내고 볼까? 오케이? 돈 내고 볼까요? 아니면요, 누가 막 땀을 줄까?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요. 왜? 굳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러분 욕망이라는 게 상당히 창의력에서는 좋은 에너지예요. 마지막에 논리증후군. 그죠? 우리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한다. 여러분, 논리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창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창의가 없으면 논리가 없다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 하나가 바로 분석을 한다는 거, 분석. 자꾸 여러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자료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분석의 반대말이 뭐예요? 상상이에요, 상상. 실제로 제가 사업계획서를 써보고 뭐를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하고 환상을 씹으면 사람들이 움직이더라고. 왜냐면 사람들은 충분히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속된 말로 우리가 뭐 투자를 받거나 뭐 하면 뭐 손익계산서를 하고 뭐를 하고 다 뻥이야. 다 뻥이에요. 그죠? 말도 안 돼. 다 뭐예요? 역산한 거예요, 역산.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거 잡아놓고 만든 거라고. 다 알아.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열정을 끌어내는 거예요. 돈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일에 대한 자신감과 애착이에요. 논리를 뛰어넘거든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공감이 만들어진다고. 공감. 분석보다는 상상하세요. 여러분, 상상은 뭐에 기반하지 않죠? 현실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분석은 뭐에 기반해요?
현실에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분석하면은 결과는 맨날 하나지 않습니까? 회사에 돈이 없다. 예산 부족. 인력이 없다. 그죠? 회사 안 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 예산이 없으면 돈을 끌어갖고 오면 되죠. 그죠? 우리 인력이 없으면요. 그죠? 사람을 끌어오면 꼭 돈 줘야 돼요? 돈 안 줘도 돼요. 그죠? 뭐 주면 돼요? 그죠? 비전 주고 뭐요? 비전 나눠 먹으면 되거든. 특히 여러분, 돈 많은 집 애들은 돈 안 따라가요. 비전 따라가요. 왠지 아세요? 아빠가 그러라고 했거든. 아빠가 돈 따라다니지 말고 비전을 쫓으라고 했어. 그러면 아들이 그래. 그러면 돈은 내가 주지. 내가 얼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요 훨씬 더 이 야망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고 싶어요. 오케이? 돈 되는 거보단 재밌는 거 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 그 토목하고 막 이래서 막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니까. 오케이? 왜요? 그 흙 묻혀서 올렸다라는 거 하기 싫거든. 그리고 쫄딱 망하지 또.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과정주의. 이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에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일을 할 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야?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꼭 이렇게 하려고 한다니까. 우리 꼭 이렇게 하려고 한다니까. 그죠? 그리고 우린 그걸 배우면 거기 갈 수 있다고 믿어. 근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저기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다리 좀 갖고 와봐. 하면 애들이 사다리를 찾는단 말이야. 사다리를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 저기 좀 올라갈 만한 것 좀 갖고 와봐. 하면요. 사다리도 갖고 오고 박스도 갖고 오고 정 없으면 제 등을 밟으시죠. 야, 짧잖아. 그러면 네가 내 위에 올라갈래? 왜요? 중요한 건 뭐죠? 올라가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못을 박을, 액자를 걸 거니까 그 콘크리트 못 좀 갖고 와봐. 그럼 콘크리트 못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이러죠. 뭐지 없는데요? 내가 만약 이렇게 말하면요. 여기 걸만한 걸 갖고 와봐. 그러면요. 뭐든 갖고 온다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목표 달성이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 명동에서 막 사채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을 벌자예요, 돈을. 오케이? 사람을 쳐 죽이든 아니면 뭐라든 돈을 벌자건 그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거든. 오직 뭐에 포커스를 뒀어요? 목표 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표 달성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애가 윤리의식이 없죠. 그럼 히틀러 나오는 거라니까. 엄청 무서운 거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제가 언제나 그래요. 보고서를 잘 쓰려면 잘 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야? 승인 받아놓고 쓰라고. 상사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말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예, 그 사람 괜찮은데? 하면은요. 같이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꼭 보고 안 하고 뭐야? 과장님을 깜짝 놀래게 해야지 하면서 그 다음날 진짜 과장님 깜짝 놀래키죠. 왜 다시 써야 된다고?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 기업 강의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려드려요. 이순신 장군 거북선을 왜 만들었다고 하죠? 왜 만들었다고요? 일본 애들이 해적 출신이 많아서 배를 올라탔단 말이야. 오케이? 이순신 장군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부산에서 깨졌어. 우리나라 판옥선이라 올라타기가 쉬웠거든. 깨졌다고요. 그 부산에서 졌어. 그거 뭐라고 보고 했을까요? 장군, 애들이 졌습니다. 이러겠죠. 그럼 이순신 장군이 뭐라 했을까요? 왜 졌어? 애들이 올라타더래요. 뭐라고 할까요? 그럼 못 올라타게 하면 되겠네. 걔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럼 넌 뭐 할 거야? 그죠? 또 얘기해줘? 무조건 뭐야? 못 올라타게 해. 그럼 걔는 그 얘기 듣고 집에 가면서 뭔 생각할까요? 지가 안 한다고 말 참 쉽게 하죠?
또요. 막 이런 생각할 거야. 관둘까? 아니면요. 일본에 들어갈까? 근데 해야 하잖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올라가게 하라고. 그래서 고심 끝에 생각한 게 뭐야? 뚜껑 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뜯어낸 애들에 야, 왜 줬어? 뜯어낸 애들하는데요. 그럼 못 뜯어나게 어떻게 해요 하면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못 뜯어내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뭐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스티브 잡스도 그랬다니까.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야, 소비자들이 디자인을 중요한 것 같아. 디자인을 만들어, 이쁘게 만들어, 작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넣어요? 그럼 왜 나한테 물어? 넌 뭐 할 건데? 근데 안 될 건데, 그래서 실무자들은 안 될 걸 생각을 안 한다고. 근데 해야 돼. 그죠? 근데 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어때네? 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줬거든. 여러분 그런 거 되게 많을걸요? 보고서 써야 되는데 안 돼. 네, 안 돼. 근데 뭐야? 무조건 내까지 써. 무조건 써. 그러면 뭐야? 어떻게 넘어가는 적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회사는 만만하군. 그죠? 왜요?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완전히 데스폴레이션 할 만한 뭐예요? 태희 씨. 1월까지 나한테 10억 입금할 수 있어요? 내가 태희 씨 아들을 잡아다가 총을 갖다 댔어. 10억 갖고 와. 아니면 쏴버릴 테니까.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 어떻게? 어떻게든. 그걸 어떻게든 해오라고 와. 근데 안 할 사람도 있어. 저 아들이 아직 넷더 있거든요. 안 할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떻게가 아니라 뭐야? 뭘 해낼 거냐고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게 에너지가 모여쳐지고, 자,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쭉 가서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창의력을 높이는 방법, 제로 마인드, 이건 뭘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로 모르는 걸 생각하지 말라고요. 오케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모르는 게 100이라면 알고 있는 건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뭐야? 언제나 머리 비우고 생각한다 이거죠. 왜요? 선입관을 갖지 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나 그냥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좋아. 아, 저 사람은 얼굴이 참 눈매가 맵군. 사기 기질이 있어. 이러지 말고. 왜요? 그냥 걔는 눈매가 매운 애도 있거든. A형이니까 소심하군. 걔 사이코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비워놓고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오직 뭐에 맞춰요? 목표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목표가 없다고. 목표 있으세요, 여러분? 목표 있으신 분? 오케이. 그 목표로 본인이 설레요? 남을 설레게 할 수 있어? 남을 설레게 할 수 있으면 리더. 오케이? 나를 설레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발전하는 사람. 목표가 없으면 현실이 보이죠. 저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딱 하나는 목표를 팔어. 자기의 꿈을 그들의 꿈으로 만들어. 그걸 현실로 근거하지 않고 그냥 공감력으로 끌어내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자기 목표에 상당히 매료되어 있어요. 설령 그게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언제나 여러분이 이 좋은 스피처들은요. 좋은 리더들은 사람을 뭐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리고 누가 들리는지 아세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목표가 없어서 여러분 아시죠? 큰 물이 이만큼 있고 있으면 이쪽으로 빨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방선거 곧 하자. 내가 누구 뽑을 사람 없자. 그럼 뭐야? 대세를 따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이 목표를 뭐야? 와일드하고 야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설령 안 하더라도. 자, 그 다음 뭐야? 오픈마인드 얘기했죠. 오픈마인드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너도 틀릴 수 있다 이거죠. 네. 그죠?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요? 그냥 머리를 그냥 나도 3살로 가라니까.
근데 그게 진짜 힘든 거 아시죠? 차라리 여러분 눈높이를 올리는 게 편하지 내리는 건 진짜 힘들어. 내가 애랑 애랑 한 시간 놀자. 못 놀겠어. 정말 재미가 없어요. 또봇 하나 갖고 한 시간을 놀면 죽어버리겠다고. 이게 눈높이를 여러분 올리는 것보다 낮추는 게 뭐예요? 진짜 어려워요. 자, 그 다음 dirty work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더럽게 하세요. 사람들이 대충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창의력에선 대충이라는 말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사람을 많이 만나려면 대충 만나. 책을 많이 읽으려면 대충 봐. 대충 하라고요. 대충. 완벽하게 하지 말고 대충. 왜요? 양으로 승부 보자고. 저는 언제나 비즈니스 할 때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조준하고 한 방에 골을 집어넣지 않는다. 계속 넣다 보면 뭐예요? 공격수 맞고 들어가던 아니면 골대 맞고 들어가던 어떻게든 들어가.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뭐예요? 압박이죠. 한 번 뚫리면 뭐예요? 이제 막기만 한다라는 거죠. 공격할 수 있을 때 계속 공격을 한다. 그렇죠? 그러나 수비도 중요하죠. 점수를 내는 건 공격수지만 경기를 이기게 하는 건 수비수들이거든. 그렇죠? 언제나 여러분 좀 더리하게 일을 하세요. 오케이? 사람한테 너무나 완벽하게 하려면 공간의 미가 없어요. 이렇게 책도 이거 막 사람들 막 이게 아니면 이렇게 하죠. 그냥 쭉쭉쭉쭉 봐. 어차피 기억 안 나. 맞잖아. 뭐 강의 들을 때도 저 언제나 그래요. 막 쓰지 마. 어차피 안 봐. 그죠? 어차피 사람 만나도요. 쟤한테 잘 보일까 생각하지 마. 어차피 우리 곧 안 봐. 인생을 너무 피곤하지 말잖아요. 쭉쭉 가보자라는 거죠. 그게 dirty work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collaboration, cooperation. 이게 되게 중요하죠. 협심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림이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버티는 게 뭐야? 여러분 그들이 꿈꾸는 게 거대하면요. 이게 힘들어도 자기가 참아낸다니까. 근데 이매네. 제시하는 게 이매네. 그럼 답 안 나오는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책에서 나오는 말인데 당신의 꿈, 당신의 목표를 거대하게 만들래 책상 서랍에 안 들어갈 정도로. 왜요? 숨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은 여러분 큰 그림, 그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벽돌공이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3명이 있는데 벽돌공이 있어요? 또 당신 뭐 하세요? 저는 벽돌공이에요. 시간당 1달러를 받습니다. 그죠? 두 번째요. 너 당신 뭐예요? 전 벽돌공이에요. 집을 짓고 있어요. 세 번째 벽돌공은요.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말 있잖아.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도 누가 더 뭐야?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냐 이거죠. 그죠? 무슨 일 하세요? 전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인이에요. 예. 네. 이거보다 뭐야?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말을 자꾸 바꾸면요 행동이 많이 바뀌어져. 그리고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긍정적 마인드가 안 생기고요.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꾸. 오케이?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뭐야? 난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이 자꾸 모여. 이게 말을 할 때 제가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책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튀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할 때. 그죠? 근데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죠?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까요? 긍정적인 말. 그죠? 그리고요. 드리미한 말. 그리고 뭐요? 자신감을 주는 말. 이게 성공한 사람들은 꼭 그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와이프든, 여친이든, 야, 네가 하는 게 뭐 그렇지 뭐. 이런 애 한 명이라도 있죠. 그럼 뭐예요?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옆에 적군이 있는데 뭐만 할 때마다 물을 끄는데 얘가. 오케이?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를 크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어줘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어줘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프한테 그런 거 많이 배웠는데 아이가 막 컴플레인 하잖아요. 막 학교 가기 싫어 뭐 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된대요. 왜요?
학교 가서 죽어. 학교 가서 뭐 해. 그러다가 그렇게 목맨다라는 거지. 집은 여러분 아시죠? 평가하는 데가 아니라 뭐예요? 집은 안아주는 데거든. 그래서 집에서 얘기할 때 평가를 받거나 엄마가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아이는요, 집에서 본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충전을 받고 나가는 거지, 집에서까지 뭐예요? 누굴 경계해야 된다고 하면, 걔는 이제, 여러분 왜 친구를 좋아하는지 알죠? 친구는 다 내 편이거든. 그죠? 엄마 왜 내 편이 아니죠? 엄마는 나를 뭘 하려고 하죠. 그죠? 그런 거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뮤니케이션보다 지금은 공감력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공감력. 여러분, 귀가 중요한 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전략가들은 많이 말을 안 들어. 아니, 말을 많이 안 해. 말을 한다라는 건 자기의 정보를 주는 행위고요. 듣는 거는요, 받는 행위거든. 그래서 걔네들은 뭘 많이 해요? 어떤 말을 많이 해요? 질문. 오케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거고, 대화를 끌어내는 거지, 말을 많이 하질 않는다고. 오케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 잘해요?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해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건 뭘까요? 질문을 많이 바꿔본다. 그죠?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왜 안 되지? 이건 어떻게 바꾸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지? 그죠? 야, 우리 멤버들이 좀 멍청한 것 같아. 왜 멍청하지? 그죠? 이 질문은요. 우리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언제나 긍정적이고 뭐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천연두가 창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왜 걸리지? 왜 걸리지? 왜 걸리지라고 물어봤거든요. 답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요? 왜? 안 걸리죠? 그죠? 왜 못하지? 왜 못하지가 아니라 뭐야? 난 뭘 잘하지? 이렇게 묻는 게 차라리 나요. 여러분, 중요한 건 못하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더 잘하고요. 못하는 건 잘하는 애가 하게 하면 되죠. 그죠? 왜냐면 질문 자체가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 있다니까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계속 상처만 주는 거야. 계속. 자꾸 질문을 뭐야? 질문을 할 땐 어떻게 하면 다른 방향으로 나올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스티브 잡스가 나한테 질문한다고 생각해봐. 예수님이 나한테 질문하면 이렇게 말할 거야. 왜 기도를 안 하는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묻는 것보다 일정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본다면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신부님은 뭐라고 얘기할 거고, 내 만약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이 질문한다면 뭐라고 나한테 물어보겠냐 이거죠.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이건 뭘까요? 더리 워크와 비슷해요. 빨리 많이. 여러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많이. 이 책에서 나와요. 이 책에선 그 이미지먼트 회사에선 큰 복도가 있대요. 거기에 뭐야? 아이디어를 계속 써내려간대요. 그 아이디어 위에 쓰고 가면 뭐야? 상사가 쭉 가다가 뭐야? 계속 뭐야?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누군가의 아이디어의 인스톨레이션을 계속 주고 있는 거야. 그걸 자기네들은 되게 프라우드한대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걸 전통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오케이? 그런 더리보드. 오케이? 왜?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뭐야? 더리웍에서 나오거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는 101번째 나온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절망해라, 절망해라. 절망을 해야만 뭐야? 전략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절망 뒤에 나오니까 반드시 절망을 하라는 거야. 메타포. 이거 뭐죠? 비유하세요. 언제나. 오케이? 자, 그 다음. 호기심을 많이 가야죠. 호기심을 갖는다는 건 뭐죠? 이게 무지예요, 무지.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면 뭐야? 호기심이 거의 없죠. 쟤는 원래 저런 거고, 쟤는 원래 그래. 여자는 다 그래. 그죠? 남자는 다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이거보다 뭐예요? 질문을 또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호기심이 많다라는 건, 여러분, 호기심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 영화 보면 꼭 호기심 많은 애들이 꼭 먼저 죽자. 그죠? 쓸데없는 호기심은 뭘 부르요? 사망을 부르자. 난 저기 한번 가볼래! 꼭 그러다가 꼭 죽자.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뭐예요? 새로운 걸 만든다니까요. 근데 호기심이 있을 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크가 있죠. 그땐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지하실에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내가 내려가 보고 올게. 이렇게 꼭 죽는다니까? 이때 안 내려가는 게 돼요? 내려가는 게 돼요? 내가 맨날 영화 보면 하는 사람 말했어요. 내려가! 좀 많이 내려가 이거죠. 혼자 내려가지 말고. 여러분 한 10명 내려가면 어떨 것 같아요? 한 20명 내려가면 어떨 것 같냐고요? 안 죽는다니까?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리스크한 일일수록 같이 한다. 왜 같이 해요? 리스크 분산. 하나가 죽는 게 아니라 뭐야? 같이 죽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 뭐야? 귀신이 나오는 집에 혼자 가면 무섭지만 100명이 가면 귀신을 잡아버린다니까? 자, 이건 뭘까요? 더하기 빼기. 기존의 것에 여러분 아시죠? 이거 빼면 패드잖아. 그죠? 그죠? 이걸 잡으면 또 다른 거야. 그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비즈니스 마인드 중에 주특기가 있잖아요. 무조건 뭐예요? 음란을 더해요. 그죠? 여기다가 뭘 하면 음란. 컴퓨터에다 뭘 하면 음란. 그죠? 우리나라 여러분 있잖아요. 룸 만들면 다 음란으로 가죠. 이것도 일종의 창의거든. 오케이? 여러분이 기존의 거에다가 뭐요?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죠? 호기심이 있어야죠. 믹싱은 아실 거예요. 그죠? 이건 뭘까요? 여러분, 좋은 전략가와 좋은 창의력은 5호라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회사가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요? 그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중요해요? 그럼 회사에서는 완전히 뭐, 찍혀도 돼요? 회사가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희 방법 아시죠? 가족도 중요하고, 회사도 중요하니 이건희 접근법. 가족 경영. 우리 같이 하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창의력은 큰 그림에서 많이 나온다고요. 자, 창의력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좋아요. 매일매일. 여러분, 뉴스 있죠? 그죠? 보세요. 소녀시대 유나, 공영 패션, 선글라스 필수. 그 다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여러분이 제목을 단다면 뭐라고 달겠어요? 목표는 하나예요. 낚는 거야. 유나 드디어 벗다. 기존의 선글라스를 벗다. 하면 넘길까? 왜냐면 여러분, 요새 보면 뉴스 제목 있죠? 정말 크리에이티브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뭐야? 오직 하나죠? 클릭하게 만들려고. 왜 클릭하게 만들자? 그냥 다 동원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쭉 읽어보고 여러분, 뭐라고 지으면 뭐예요? 정말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뉴스 볼 때도 이렇게 잠깐만 하면 조금씩 창의력이 나오거든요. 그게 단반에는 안 나와도 쌓이면 쌓일수록 나와요. 이런 것도 좋아요. 글쎄, 갑자기 그 사람이 내 가방을 열더니, 자, 상상해보세요. 가방을 열더니 나보고 들어가래. 근데 가방을 열더니 뭐예요? 이 돈 내 거. 왜냐면 여러분, 이건 딱 요것만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도 모르죠. 여기도 모르죠. 여러분, 이런 거, 친구가 전화하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어제나 드라마 보면 뭐야? 내 이름! 다음 해. 이렇게 나오죠. 그냥, 꼭 드라마는, 아빠! 이러죠. 왜냐면 이게 부품만 갖고 나머지 한번 그려보기. 친구가 이렇게 전화하는데, 글쎄, 그 오빠랑 어저께 저녁에 말이야. 배터리 나갔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미쳐버리는 거거든, 왜요? 그 이후에 뭐예요? 5만 가지 생각.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해보시라고요. 오케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의를 새롭게 짜보는 것도 좋아요. 의자란? 엉덩이 침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엉덩이와 침대가 뭐 된 거예요? 믹싱된 거잖아. 컴퓨터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여러분, 엠보싱을 주던, 아니면 뭐야? 엉덩이를 벌어지게 해서 뭐야? 땀을 잘 통하게 하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야. 그제? 그리고 컴퓨터란? 사과상자. 아, 이건 제 후배한테 들은 얘기예요. 걔는 사과상자라고 부르거든. 왜? 걔는 애플만 쓰거든. 오케이? 여러분, 그럼 이건 자동차란? 정의를 내려보시라는 거죠. 그죠? 정의를. 자동차란 이동수단.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자동차. 오케이? 옛날, 여러분, 이런 상상도 좋아. 자동차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자동차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런 상상. 옛날에 여러분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헨리포드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말없이 가는 마차라고 말을 했거든.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모르고 있는 걸 이해하려고 알고 있는 걸 합산한 거죠.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심심하면 밥 먹을 때 아니면 친구들이랑 이런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젓가락이란 그죠? 정의를 생각. 여러분 침대는 강호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부정하는 연습이에요. 여자는 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죠? 부자는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창의력과 논리력을 함께 키워요. 부정하고 이유되고 부정하고 여기 보자 창의자 논리자. 그래서 여러분 명언을 뒤집는 연습도 되게 좋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있죠? 99% 천재는 99%의 뭐야? 노력과 1%의 영감. 그리고 딱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은 99%의 돈과 그죠? 1%의 뭐야? 돈으로 해결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뭐야? 필터링을 할 그걸 여러분 크리티컬한 띵킹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크리티컬한 띵킹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크리티컬한 띵킹?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생각하지 마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 그럼 여러분 생각의 시작은 뭐예요? 의심하는 거야. 정말 그럴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이었을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했을까? 스티브 잡스는 정말 크리에이티브 했을까? 그치? 이렇게 건전하게 의구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의구심을 안 가지면 뭐가 돼요? 신본주의자. 그냥 신이 알아서 할 테니 뭐야? 너 그냥 어린 양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뭐야? 날 따라와. 왜? 내가 너를 푸른 출장에 놓이고 쉴만한 물가로 할 거니 넌 생각하지 마. 그치?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르네상스가 나왔다라는 건 신본주의를 뭐 한 거예요? 의심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의심해보고 공산주의를 의심해보는 거죠. 여러분 요새 정부 자체가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잖아. 그죠? 자, 그런 연습. 그 다음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합산하는 연습. 오케이?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라고요. 생활 속에서 창의력 트레이닝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하철 탈 때 제일 재밌게 노는 게 뭔지 아세요? 얘는 지금 어디 갈까요? 얘네 둘이는 지금 뭐 할까요? 끊임없이 뭐예요? 혼자 놀이를 해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거 했잖아. 길에 앉아가지고 진짜 할 일 없을 때 제 7점 제 5점 또 미친 거 아니야? 제가 어떻게 5점이야? 제 정도면 9점이다. 이런 거 해본 적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은근히 창의력을 트레이닝한다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뭘 트레이닝할까요? 관찰력. 오케이? 봐봐, 제 지갑이 저런 거잖아. 이런, 그러니까 모르는 걸 자꾸 보는 연습. 100번 생각하기. 오케이?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 뭐야? 무조건 100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야? 잡힌다니까? 자, 이거 뭘까요? 여러분, 하루 상상하기 같은 거 하세요? 아침에 잘 때 오늘 저녁엔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계속 상상해 보는 거야. 현실을 경험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시뮬레이션에서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뭐야? 내 생각의 차이와 일어난 일의 차이를 언제나 뭐야? 예측해 보고 그 갭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차 범위를 줄여나가 보는 거죠. 그럼 상당히 계획이 잘 맞춰지고 이제는 자기 상상을 현실로 끌어올려요. 이건 자기 전에 하면 딱 좋습니다. 자기 전에. 내일을 상상해보기. 창의적이에요. 이거는 아시죠? 거꾸로 생각해보기. 그죠? 무조건 뭐예요? 반대대로 생각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역발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죠? 왜요?
답이 안 나오고, 또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스티브 잡스처럼 생각해 볼게.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처럼 생각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스티브 잡스 책을 5권 읽으라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 영화를 보고 하루 종일 스티브 잡스에 빠져 살자. 그럼 그 다음날 잠시 스티브 잡스처럼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소룡 영화 보면 애들 잠시 이소룡 데려가시죠. 그 효과랑 똑같아요. 팀장님처럼 생각해 본다? 여러분, 부부는요,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오래 붙어 다니면 그 사람의 생각의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자기가 녹아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스티브 잡스 영화만 5편 보고, 여러분, 로마 시대 무슨 영화만 보고, 그냥 뭘 하죠? 그러면 순간 로마인처럼 생각한다니까? 자기가 이제 녹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녹아들어서. 할아버지랑 한 2주간 같이 살고 해봐. 그러면 노인처럼 생각하지. 창의력 로켓. 제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의력을 높일 때 이 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꿈을 크게 가시는 게 창의력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Hard to be true. 현실이 되기 어려운 거를 꿈꾸세요. 왜? 여러분, 꿈은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꿈은 뭐예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죽을 때조차도 우린 꿈을 꿔야 되거든. 목표를 달성하라는 거고, 꿈은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근데 이 꿈만 꾸면 안 돼요. 뭘 줘야지? 데드라인을 줘야 돼요. 그래야만 뭐예요? 목표라는 놈이 나오거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언제까지? 그건 잘 모르겠다. 여러분, 얘는 그냥 꿈을 꾸고 있는 아이죠. 난 결혼을 할 거야. 언제? 잘 모르겠다. 이건 약간 여러분, 행동력이 없는 거죠. 제가 요새 사업을 해요. 영국에 있는 학교를 이번에 라이센스를 갖고 와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 학교가 1100년 된 학교예요. 그리고 학교 이사장님이 찰스 왕세자세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가, 지금 이 학교에 대한, 제가 이 학교 라이센스를 갖고 왔다라는 것 자체도 내가 봤을 때 내가 좀 대단한 것 같은데, 매일매일요, 이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나한테 주문을 걸었어요. 뭐라고 주문을 거는지 아세요? 난 이 학교를 갖고 올 수 있다. 한국에 갖고 올 수 있다. 빵원 갖고 왔거든요. 남들 600억 내고 뭐 할 때. 근데 제가 계속 상상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이 학교를 갖고 온다. 이 학교를 갖고 온다. 이 학교를 갖고 온다가 아니었어요. 제 꿈은 뭐냐면 얘네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학교는 내가 이미 계약 쳤고, 내 꿈은 학교를 갖고 오는 게 아니었거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언제나 말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 학교를 한국에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윌리엄과 캐서린 미들턴을 네 식구를 데리고 올 생각이에요. 오케이? 이 식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뭐야? 학교를 갖고 오는 것 뿐이라고. 오케이? 언제까지? 17년 12월까지. 그리고 조지 왕자거든요, 얘가. 오케이? 조지 왕자를 내 아들 똘마니로 만들 거야. 오케이? 그런 디자인을 가져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런 꿈을 갖고 잘 보다 보니까 영국의 뉴스가 나오지 않아. 예전 같지 않아. 오케이? 캐서린이 뭔 옷을 입어서 뭐 했다. 그럼 뭐예요? 관심이 가요. 왜요? 영국 왕실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큰 그런 관심이 가는데, 제가 처음에 이 학교를 갖고 오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랬어요. 못 갖고 올 거라고. 근데 저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왜요? 갖고 온다라는 건 내 꿈이 아니니까. 난 얘네들을 데리고 올 거라니까. 우리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영국을 먹을 거다. 꿈도 못 꾸냐 이거야. 꿈도.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언제나 자기 전에 상상을 해봐. 저희 집의 마당에 캐서린하고 윌리엄하고 조지 왕자가 있고, 우리 아들이 레고를 하면서 놀아.
그걸 내가 뒤에서 보고 있어요. 내가 만든 그림이라고. 그거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반드시 하나는 있어요. 뭐요? 해낼 거야. 저희가 이 학교를 갖고 올 때도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잘 몰랐어요. 왜요? 근데 하나만 있었어요. 갖고 오겠다고요. 왜요? 방법은 무한가지로 말. 중요한 건 만약 안 되면 뭐야? 해줄 애를 만날 거고요. 그죠? 문제가 생기면요. 극복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갖고 올 거라니까요. 거기에만 계속 그리고 여러분 그 드림은요. 반드시 정성적이어야 돼요. 정성에서 최고가 뭔지 아시죠? 비주얼이에요. 머리에 상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걸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창의력의 기본은 꿈꾸는 자고요. 꿈은 어디서 나와요? 용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작은 성취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뭐야? 나도 해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디즈니에서 얘기하는 건 이 디즈니에서 제가 책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좀 감동을 받았던 건 디즈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트 디즈니에 대한 존경심이 많더라고. 월트 디즈니가 꿈꾼 꿈을 우리가 계속 꾼다라는 마인드가 이 책 속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월트 디즈니 책들은 언제나 그런 얘기가 많아요. 왜요? 자기가 월트 디즈니사에서 일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프라우드를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애플 다니는 애들도 그래요. 애플 다니는 애들도. 난 애플에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디자인을 많이 가지시고 다음 달에는 뭘 할 거냐면요. 다윗과 골리앗. 이 아저씨예요. 생긴 것 자체가 뭐야? 아웃스탠딩 하시죠. 근데 다윗과 골리앗 이 책은 뭐냐면요. 뭔 책 같아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제가 책을 다 안 읽고 한 쭉 봤는데 나랑 생각이 비슷해. 그 무슨 생각 드는지 먼저 쓸 거야. 근데 얘는 나보다 훨씬 글빨이 좋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비유를 들까? 이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라 정말 창의적인 스토리텔러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 책을 제가 추천하니까 말콤 글래드웰 책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말콤 글래드웰 책은 쭉쭉 나가요. 어려운 걸 상당히 쉽게 쓴 사람이라 그리고 이 책은 최신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약자예요. 그럼 약자는 약자랑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뭐야? 한 방에 뭐예요? 꺾어버릴 수 있다 이거죠. 약자의 강점이 뭡니까? 책의 힌트. 약자라는 거예요. 그죠? 강자의 약점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만 잘 계산을 하면 뭐야? 언제나 여러분도 이건희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거지. 그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책을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